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복잡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가 보는 시간이죠. 불주댕이 시간님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불금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는 재미에 흠뻑 빠지셔가지고 지금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고 하시는데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했을 때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은 제가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알람이 가니까요. 꼭 해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오늘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요? 뉴스를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는요, 국제신용평가사죠. 피치에서요, 한국의 신용 등급을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불주댕이 시간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요, 한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10월 중에 이렇게는 신용 등급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었는데, 일단 등급 유지가 되었어요. 다행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신용 강등을 당하면서 우리나라도 강등당하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또 지금 계속해서 외화 유출이 걱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다행인 건가를 한번 해본다면요, 유지가 됐을 뿐인 거지 고질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일단 유지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 뉴스들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주식 팔고 금 사라라고 합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 과거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JP모건이 달러를 사라, 주식 팔고 달러를 사라라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주식 팔고 달러 사라 할 때 주식이 갑자기 치솟아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달러 가격이 뚝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팔고 달러를 사라 했을 때 이제 달러를 샀는데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 이게 지금 과연 금을 사는 시기가 맞을까 한번은 두들겨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JP모건에서 저런 식으로 뭘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잘 없긴 없는데요. 이때까지는 틀린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팔고 뭐 신흥국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중국 주식으로 가라, 중국 주식을 사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중국이 폭락했고 신흥국도 폭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JP모건이 무슨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틀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맞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때까지를 봤을 때는 좀 틀리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 팔고 금 사라라는 것이 주식이 올라간다는 내용보다도 금값 떨어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JP모건이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해왔었는지를 보면서 그게 진짜로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보게 되면은 저처럼 아마 불신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JP모건에서 주식 팔고 금 사라라는 말이 주식이 이제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도 금값이 떨어지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일단은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조언을 드리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라. 그래서 고사양 AI 칩 이런 것들 반도체들 말고도 저사양 AI 칩과 반도체들도 판매를 금지해라, 수출을 금지해라라고 이야기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은 아무래도 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국가고 아무래도 경제적 교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일단 무기한 제재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유예를 좀 되었는데 40여 개국이 수출할 때 이제는 라이선스를 요구하게 되었고 중국 관련 기업에서 13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영향이 뭐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목을 조여 들어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경제적으로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는 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렇게 되면 반도체 수요가 이제 앞으로 증가하게 될지, 수요가 올라가는 것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제 저걸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수출을 금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시장 자체가 조금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련 뉴스들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가 불주댕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끔씩 이렇게 보여드릴 거니까 그 점 참고해서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 건지도 같이 뉴스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업 내에서 1년 내에 갚아야 할 돈이 600조가 넘었다라는 뉴스가 보입니다.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업이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돈이요, 사상 처음으로 600조가 넘었다라는 거죠.
전체 차입금, 그러니까 전체 부채의 25%입니다. 이게 우리가 증시에서도요, 재무제표를 볼 때 단기 차입금이 많아지게 되면 기업이 좀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장에 뭐 앞으로 길게 보고 갚아야 되는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 있다 보니까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을 기업이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돈은 벌긴 버는데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을 못 갚으면요, 흑자 부도라는 게 나요. 예를 들면 지금 뉴스에서도 1년 내에 갚아야 할 돈이 600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영업이익이 1년에 100조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500조를 어디서 구해 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미리 마련을 했거나 자산을 처분해서 마련하지 못한다면은 100조라는 영업이익을 벌어서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600조를 갚아야 되는데 500조를 못 갚죠. 100조를 갚고 난 다음에도 500조를 못 갚다 보니까 부도가 나버려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데 매출이 좋은데 영업이익이 좋은데 왜 파산을 하죠? 왜 부도가 나죠? 라고 한다면요, 아마 이런 단기 차입금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차입금이 많아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게 되고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게 되죠. 어찌됐든 단기 차입금은요, 잘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단기 차입금 또는 단기적으로 부채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장기 투자보다는 빨리 짧은 생각을 하면서 짧게 마무리 짓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부도액이죠. 어음이 부도가 나고 있는 금액 자체가 8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많은 생산, 제조업들의 경기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중견기업과 중소형 기업들, 소형 기업들은요, 지금은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 부도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영화 보셨나요? 혹시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허준호 씨인가요? 그 공장 사장 역할로 이렇게 나오시게 되죠. 거기에서 부도난 어음을 들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위기가 나오게 되면요, 어음이 부도가 나니까 이 돈을 은행에 가져가가지고 사실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못 준다는 거죠. 왜? 부도가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통수 맞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부터요. 그래서 지금 이거 부도 어음이 벌써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들이 저렇게 많다는 것은 앞으로도 부도 어음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고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들을 못 갚았을 때 부도 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주식시장에는 분명 악영향이 생길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이 거의 다 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서 2024년이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야, 이거 험난할 것 같죠, 그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다행인 게 신용 등급이 유지가 됐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강등당했다면 이 기업들 돈줄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부도 나는 건 거의 99.9%가 될 텐데 신용 등급이 유지가 되면서 그래도 활로를 찾아갈 수도 있고 국가에서 뭔가 지원이 나간다면은 뭐 조금 충격을 방어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오는 충격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격을 대비해야 되겠죠. 대비하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안전벨트라고도 할 수 있고요, 완충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서는 최대한 현금 마련을 위해서 매매를 하시되 현금 마련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수익 내려고 막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불주댕이 시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움되셨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은 제가 팍스경제TV에서 오전 9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매주 오전 9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주식 고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방송 참여하시면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주댕이 시간에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